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에 오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과 북핵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게 된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든 할보르센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8일 VOA에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노르웨이는 북핵 협상 상황과 관련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외교차관은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안보리 대북 결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의 결의안 역시 함께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제재 체제의 틀 아래에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사용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적 고통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년간 대북제재위를 이끌었던 독일은 지난해 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년 임기가 종료됨과 함께 대북제재위 이장국 임기도 마쳤습니다.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그동안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대북제재 위반, 인권 탄압 등을 국제 무대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등 대북제재위 의장국으로서 북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봤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deed,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labor, underwrite these programs. 올해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 체제 아래 새롭게 출범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 대북제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초기 세부 계획 등을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적성국의 무인기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첫 종합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북한 등도 최근 몇 년 사이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 전략이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8일 소형 무인기 체계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보고서 서문에 오늘날 소형 무인기 체계 기술의 급격한 진화는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 미 합동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더 이상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은 미 본토와 해외 미군 주둔국, 잠재적 분쟁 지역 내 적성국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골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형 무인기의 확산 특성으로 일부 국가들은 혜택을 누리면서 군사 목적의 소형 무인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산의 경우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점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향후 이 같은 이점을 살려 군사적 목적의 고성능 소형 무인기의 투자와 개발을 늘리고 실전 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소형 무인기 체계는 미래 전쟁 수행 역량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정찰과 공격 역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소형 무인기 체계와 맞서는 전장 환경을 크게 미 본토, 해외 미군 주둔국, 분쟁 지역 3곳으로 나누고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 역시 소형 무인기 자산들을 자국의 공격에 통합시키는 추세를 감안하면 각 현지 사령관들은 미군이 위치한 거리 내에 이 같은 소형 무인기 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션 게이니 합동 소형 무인기 대처국장은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무인기 대응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전 영역 합동 지휘 통제 체계 설계와 연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effort that the department's going holistically. So this, these standards were written
to look forward to, that future joint architecture, a lot of discussion on JADC2 and those type of things. So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상당한 소형 무인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 등의 무인기 역량 확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Our non-proliferation focus has been on material control, export controls. It's harder to do that because, in many cases, a country like North Korea has kind of what they need already to put these things together. 이언 윌리엄스 국장은 특히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북한군의 무인기 역량은 항상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다뤄져 왔다며 가령 유사시 무인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TP2 레이더 공격을 통해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이 신설되고 북한 등 적대국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도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됩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제정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상원 인준의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백악관 내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연방정부와 민간 부분에 걸친 방어적 사이버 안보 캠페인의 포괄적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합동 사이버 계획실을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국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등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목적의 조항들이 50여 개나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응하는 총괄기관인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도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이 권고한 것으로 명시해 향후 과제에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수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한 인권증진 행동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폐지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 2017년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북한만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돼 북한의 북한 인권법 폐지를 국제사회 전체의 요구사항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채 수정 보고서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또 당초 최근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함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 증진 목적이 아닌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수정본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법 폐지 소동은 인권의 보편성에서 벗어난 남북한 특수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독립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북한의 하명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지연 씨가 오는 5월에 실시될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박 씨는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영국 보수당의 거주지인 맨체스터의 위성도시인 베리신의 구의원 후보로 지원한 뒤 인터뷰를 거쳐 최근 홀리루드 구의원 후보로 최종 선정돼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선거에 공식 후보로 출마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박 씨는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 2008년 영국에서 망명지위를 받아 정착한 뒤 탈북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징검다리를 공동 설립하는 등 유럽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박지연 씨는 영국의 2018 아시아 여성상 대상, 작년에는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신설한 브레이브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었으며 당선되면 정착 초기 영국인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며 교육 등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이며 최대 주적이라면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하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그 실체와 대북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사흘 동안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 가운데 미국 관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하고 한국에는 남북 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의 최종 심사 단계와 전술 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개발 지속, 핵 선제 타격 능력 고도화를 비롯해 1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 명중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